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주화 변호사님이 문재인의 2019년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좀 지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라는 곳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 씨뿐만 아니라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등 지금 이젠 실무 담당하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셨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바로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즉 죄는 있는데 처벌은 하지는 않겠다라는 건데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픈 상황인데 웃긴 게 문 씨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도요 기소조차 하지 않았었던 사법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장입니다.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콜트 국제형사재판소고요.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이게 접수가 됐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목숨 걸고 탈북하신 분들을 다시 강제로 북송시킨다는 것은 어떤 거죠? 정말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문씨 정도면 다 알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야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모순적이고 의아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인권을 외치는 그 좌쪽 사람들은 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잠한지 너무 모순 아닌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2002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정입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한 국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처벌합니다. 개인.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가, 원수, 장군, 고위 관료도 예외 없이 기소가 될 수 있고요. 실제 사례로는 수단의 바시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ICC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ICC에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해서 다 수사가 개시되거나 영장이 발부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제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고 조직적인 사건 대상으로 움직입니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수준으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종종이 아니라 매우 자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것이지만 막상 ICC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는 거죠. 또한 ICC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해당국의 사법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을 때만 개입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어서 개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수사나 재판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거나 소규모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ICC라서요. 이걸로 이제 와 대박이다 이제 문씨 잡혀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한 예시로 천안함 사건 당시에 일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ICC에 고발을 시도를 했었는데 ICC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이걸 해주신 변호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목소리가 하나하나 뭉쳐서 방국세 척결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에 매일 행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문 씨는 지난번 뇌물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문 씨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건 내용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인사특혜 의혹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데요. 원래 이게 검찰이 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조현옥 이 사람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을 해서 일단은 먼저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같이 심리를 진행하고 수사하게 해줘라 라고 21부 이현복 부장판사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그러니까 난 건 아니고요.
이런 요청을 받고 중앙지법에서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일단 모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연관이 있어요.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태국 항공사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이 사람인데 문 씨 사위 서모 씨의 채용 비리 의혹이 바로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옥 이 사람은 이 이상직 이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의 주장으로는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을 문 씨한테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문 씨가 계속해서 의혹이 빵빵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통계 조작부터 해가지고 사위 관련한 거, 뇌물 사건, USB 뭐 지금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뒤에는 또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몇 개 있긴 해요. 빨리 다 드러나서 그런 결론까지도 제가 이제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의혹들이 전에는 없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꼭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이후에 그들만의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참 이상합니다. 과연 언론은 뭐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황교안 대표님은 여론조사 대상에 넣지를 않고 있나요? 황교안 대표가 TV 토론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이유라도 그쪽에서 있는 걸까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받아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선거에 대한 거 알리시겠죠.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후보군에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도 1%예요. 조국도. 근데 황교안 대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근 이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전에도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님은 저번 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힘 1차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절대 탈락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탈락한 것에 대해서 결과에 의문을 제시를 하셨고요. 이것과 같이 지금 황교안 대표님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이 어떻게 된 게 단 한 곳도 없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진하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정치 무관심층들은 기존 미디어만 보고 판단하고요. 제목만 보고요. 댓글만 보고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딱 일치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아직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련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 언론들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 기사를 썼는데요. 어제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트럼프 2기 집권 100일이 됐는데 무법에 가까울 정도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 같이 올렸어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미국의 한 언론사 중에 뉴욕타임스라는 곳이 미국 대학의 법학자 35명을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을 기사로 올렸는데 그걸 다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국의 좌파 언론입니다. 우리나라 한경호 정도 되는 그런 언론인데 그걸 또 한국 언론이 다 같이 일제히 쓰는 거예요. 갖다가. 지금 미국의 대학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과연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기자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요. 대학가를 겨냥해서 급진 좌파로부터 위대한 교육기관을 되찾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의 연구비 삭감이나 세금 면제 박탈 그리고 학생들의 비자 취소 등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하버드 대학 아시죠? 세계 1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반 트럼프 연대라는 게 대학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위에서 대학 법학자를 인터뷰해서 나온 심지어 좌쪽 언론인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한국 언론은 이제 조중동이라고 우파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법치가 파괴되고 있구나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법치를 파괴했습니까? 법치를 올바로 세우고 있죠. 오히려
반국가 세력 척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한 것과 언어는 다를지라도 뜻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는데 왜 난리를 피우나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적 아닌가요? 저는 사실 여기에 돈이 껴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사의 광고에 굉장히 그 자금을 많이 대고 있는 이 기업들, 미국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친민주당 기업인 게 사실입니다. 언론도 정치계도 미국은 결국엔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비가 또 합법이기도 하고 이런 우파 기업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도 맞아요. 지금 몇 개 남은 폭스뉴스나 에포크타임스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좌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VOA 아시죠? 거기 한국 지부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지부는 완전히 또 좌쪽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조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윗물이 지금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도 탁해지는 거죠. 에포크타임스의 3월달경 기사입니다. 참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 언론에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사태 당시에 부당함을 알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미국 언론에 실려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행진하면서 NPC 개몽하는 거, 그 정도라도 이게 이루어져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스대가 힘들어요. 조정진 대표님이 지금 계약 만료로 대표가 바뀌었는데 스대 대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동안 보도하는 기조나 여러 가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기존 언론사의 색채를 완전히 빼버리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 스대가 지난 탄핵 전국 때 모든 기업들이 광고를 다 끊어서 백지 광고 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한길 선생님이 그 쫙쫙 그 신문 열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들어와서 광고해준 기업과 이 에포크타임스의 윤석열 대통령님의 소식을 실어준 기업이 같은 기업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데 평강의 구전녹용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구전녹용 한두 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우파 기업들 소개해드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좀 딸려요, 사실. 결국엔 다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은 기업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우파 기업들이 많이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 좌쪽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있을 그런 상황에서 더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우파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이런 광고를 드리고 우파 기업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찐 우파 기업이면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녹용은 아시는 것처럼 사슴뿔이에요. 사슴뿔. 이 뿔이 돋기 시작해서 완전히 굳기까지 2달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2달도. 엄청 빠르죠? 이게 계산을 해보면 뼈 가운데서 이보다 빨리 자라는 뼈가 없대요. 최고조일 때는 하루에 2.75cm가 자란대요. 여러분 하루에 키가 2.75cm씩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돼서 2m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장력을 가진 재료로서 녹용이 예전 동의보감에도 많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 녹용의 가치가 예전부터 인정이 되어서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무역품 이런 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왕이 먹는 거면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54년간 황제 자리에 있었던 한무제도 이 녹용을 꾸준히 섭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산지마다 차이가 좀 심해요. 러시아산이 있고 중국산도 있고 뉴질랜드산도 있는데 러시아산이 최고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날씨가 춥고 그 청정 지역에 약초가 많은데 사슴이 그걸 먹고 커서 다른 녹용에 비해 뿔이 크고요. 털도 부드럽고 녹용 중에서는 거의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의 구전 녹용은 이런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들어졌고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이쁜 걸 넘어서 고급스럽습니다. 독일 이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펩키지 부문 수상도 받았고, 이게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이거 미리 보시고 준비 지금 하셔야 빨리 배송이 되거든요.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행진 정말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딱히 피곤하진 않아요, 진짜로. 토요일에는 그 애옥에 마포부터 해서 남부구치소까지 16km까지 행진을 했는데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안 피곤하고. 이게 다 구전 녹용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는 안 올려요. 구전 녹용 이렇게. 왜냐면 우리 일론 머스크 구독자님들에게만 비밀로 혜택을 제가 받아와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구전 녹용 홈페이지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가입시 추천인에 원 입력해주시면 20% 할인 쿠폰 바로 발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010-2735-7777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전 녹용 많이 여러분 우파 기업이니까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어제 내용이긴 한데 국민의힘 경선이 나왔죠. 2강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한동훈이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뭐 김문수 장관은 올라갈 것 같았고 제가 예상하는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나오니까 이제 물음표 이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들이 누굴 밀고 있는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굴 밀고 있는가? 저는 당연히 한동훈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제가 영상을 올릴 오전에는 출마 선언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내일 5월 1일 날 할 수도 있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근데 너무나 정대철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고 구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덕수를 도와라 막 이런 전화까지 했다라고 막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권 관계자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당이 망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배신을 넘어서 애초에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탄핵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뭐 여기까지만 말해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내용이나 이미 감정은 다 저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애초에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올라오고 심지어 4강을 넘어서 2강 그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이 우파 측의 굉장한 수치라고 봅니다. 수치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물론 김문수 장관이랑 지금 뭐 한덕수 총리랑 뭐 단일화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요. 답이 있습니까? 지금 경선에서 해서 뭐 이재명을 이겨서 한다고 해도 답이 있습니까? 정대철이랑 자꾸만 이렇게 내각제 세력이 커지고 있고 여러분 정대철이 뭐 내각제 세력의 본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본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있고 그 내각제가 있고 또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어디 쪽에 붙느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완벽하게 선거에 대한 거 알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윤어게인 없이는 이 나라는 아주 패스트 트랙으로 망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국제 정치나 이런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국힘 경선이 어떻게 나와도 제가 사실 그런데 큰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뭐 계속 반복이지만요. 반국가 세력 척결이랑 선거에 대한 거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는 경선이고 뭐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고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뭐 도와주시고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행진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 NPC들이 쳐다보고 막 사진도 찍고 화도 내고 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멤버십 홍보하고 있습니다. 1% 될 때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왜냐면 앞에서 나온 언론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 기존 언론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 뭐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파 유튜버들 이 생태계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정말 알고리즘 탄핵이 심해요. 많이 느낍니다. 구독자님들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